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L 2반 3조 발표를 맡은 이로운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 목차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프로젝트 배경, 그리고 프로젝트 목표,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배경으로 배트리오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매출액은 2,800억이고 사원수는 350명입니다. 배트리오의 조직도입니다. 영업 판매, 생산, 구매, 경영 지원으로 구분을 하였고 영업팀의 경우에는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으로 구분하여 조직도가 되어 있습니다. 배트리오는 2020년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힘을 얻어 전기차에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 지원 정책과 그리고 테슬라의 등장으로 인하여 배트리오의 전기차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였고 배트리오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렇게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배트리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 문제는 수익 정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수주 계약 기반의 매출과 그리고 높은 원자재 가격의 비용,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은 늘어났지만 배트리오의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었고 많은 불량품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과 환율의 변동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원자재 구매 시기를 선택하여 비용의 가다로 수익이 멈춰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트리오의 경영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수익성이라는 과제에 대한 4가지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첫째, 높은 원자재 비용 및 가격의 변동성이 본인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수주계약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고객의 재계약 관리가 필수적이다. 셋째, 불량품이 존재하는 산업의 특성상 불량률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수락업 및 분산된 정보 관리를 없애 업무 처리 속도와 기업의 성장 속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입니다. 배트리오는 이 4가지 결론을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AP ERP를 구축을 하기로 합니다. 저희는 이런 배트리오의 고객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배트리오의 경영상을 이해하여 첫 번째 수주계약이라는 키워드와 두 번째 생산이라는 키워드, 세 번째 의사결정이라는 키워드, 이 3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에지이즈 2B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키워드와 배트리오의 경영 상태를 이해하고 그거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원자재 비용 관리 및 MRP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실시간 환율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율의 변동성에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된 수주계약 관리 시스템으로 고객사를 빠르게 관리하고 의사결정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불량품 재활용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공정 단계에서 어느 생산 오더에서 불량품이 생겼는지 파악을 하고 기업 측면에서 발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출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흐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비즈니스 흐름도를 가져왔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맞게 초점을 둔 부분입니다. S3 모듈에서는 수주 계약 부분과 판매 요청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수주 계약 부분은 고객사와 첫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등록하는 단이고 판매 요청은 고객사에게 판매 요청을 받아서 저희의 데이터를 전환하는 단입니다. PP 모듈에서는 재활용과 폐기 프로세스를 추가를 하여 불량품에 대한 처리 가능성을 만들었고 MM에서는 구매 요청 시 하나의 원자재에 하나의 벤더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여러 벤더사를 두고 변경 요청을 하는 프로세스를 추가했습니다. 저희의 구현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수주계약 관리입니다. 저희는 판매 요청서를 받고 판매 오더를 생성 시에 기존의 판매 요청서의 수량을 그대로 판매 오더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고객이 상황에 따라 주문 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저희의 재고 수량을 최대치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 오더 사진을 보시면 판매 계획 수량과 재고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고 주문 수량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객사에게 상황에 맞는 주문 수량 조절로 고객사의 만족도를 이끌어냈고 그리고 재계약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은 고객 판매 내역 조회입니다. 저희가 고객사를 선택하고 이때껏 거래했었던 판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오차 수량과 오차율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판매 요청서에 대한 수량과 실제로 고객사에게 판매한 수량을 비교하여 오차율과 오차 수량을 계산했습니다. 만약에 요청한 수량과 판매 오더한 수량이 똑같으면 노란색, 만약에 요청한 수량보다 적게 판매 오더가 나갔으면 빨간색, 말이 나갔으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업팀에서는 고객사의 경영 상태를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계약 또는 관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팀에서는 어느 제품별 어떤 제품이 고객사가 이제 선호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공장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구매팀에서도 어떤 제품의 원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점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판매 계획을 세울 때에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판매 계획을 세울 때 오차율과 오차 수량을 파악하여 전년도 내역을 반영해서 판매 계획을 수량하는 방법과 반영하지 않고 판매 요청서를 그대로 반영하여 판매 계획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생산입니다. 생산 과정에서는 6단계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 불량품의 수량을 입력하여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입력된 불량품은 그대로 데이터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불량품 프로그램에서 재활용 가능 수량과 재활용 불가능한 수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원자재 비율에 알맞게 재고에 추가가 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량품의 경우에는 폐기 비용으로 처리하여 적금화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견적서 요청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높은 원자재 가격의 비용을 가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벤더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벤더사를 두었고 구매 요청 시에 일괄적으로 벤더사에게 견적 요청을 진행을 합니다. 견적을 받게 되면은 저희는 엑셀로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견적 내용에서 통화 그리고 단가 그리고 배송 도착일을 파악하여 정확한 구매 오더를 선택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 의사결정입니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자원정보 사이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자재 광물의 가격, 가공된 원자재의 가격, 그리고 향후 2년 동안의 예측된 원자재 가격을 시각화로 하여 의사결정 지원을 도왔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환율 변동성에 대한 대응입니다. 저희는 수출입은행 API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실시간 환율 데이터를 DB에 저장할 수 있게끔 하였고 추가적으로 현업에서 유저가 이 환율의 흐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트를 추가하여 의사결정 지원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환율에 대한 정보는 FI 모듈에서도 실시간 당일 환율 또는 증빙일 기준 또는 반제일 기준으로 환율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의 시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네, 첫 번째는 수주계약 등록입니다. 고객과 저희는 처음 계약한 계약서를 엑셀에 업로드를 합니다. 엑셀을 업로드하게 되면 계약서 정보가 나오고 데이터 검증을 해야지만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데이터 검증은 고객 마스터 테이블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검증이 됩니다. 두 번째는 판매 요청서 등록입니다. 고객에게 받는 판매 요청서를 등록합니다. 판매 요청서 정보가 확인이 되고 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판매 계획 생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판매 계획 생성 시 오차율과 오차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계획 생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전년도 내역을 반영할 것인지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가 표시됩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반영을 하게 된다면 반영된 내역 부분에 초록색깔 셀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변경 후에 수량과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의 판매 계획 승인입니다. 가장 먼저 유저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필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반려 버튼을 클릭하고 반려 사유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생산 계획 생성입니다. 앞서 만들었던 판매 계획을 조회하고 110%의 수량을 받아 생산 계획을 수립합니다. 추가적으로 50% 범위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RP 계산기 구매 요청입니다. MRP에서 BOM을 조회할 수 있게끔 하였고 MRP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은 소비량, 재고량, 입고 예정량을 계산하고 필요량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구매 요청으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저희의 견적서 요청입니다. 전달받은 구매 요청 리스트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벤더사들을 선택합니다. 견적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견적서가 발송되고 추후 견적서를 엑셀로 업로드하여 경적 인단 상태를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 오더입니다. 견적서가 생성이 완료된 구매 오더를 견적 요청서를 생성합니다. 벤더사를 선택을 하고 해당 벤더사에게 구매 오더를 내립니다. 제품이 만약에 입고가 되면 원자재가 입고가 되면은 재고 입고 버튼을 클릭하여 재고량을 업데이트 시키고 전표를 생성시킵니다. 다음은 송장 검증입니다.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송장을 업로드합니다. 송장 데이터를 클릭하면 해당 구매 오더가 표시가 됩니다. 송장 검증 버튼을 눌러 중량과 총 금액을 비교하고 송장 검증을 완료하면 전표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은 AP 반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유저의 편의성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우측 상단에서는 미결된 전표의 금액, 환율을 확인할 수 있고 반제 버튼을 클릭하면 증빙일과 반제일을 계산하여 외환 차손익에 대한 전표가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광물 가격 그래프입니다. 조회하고 싶은 원자재를 선택하고 광물의 실제 가격, 원자재 가격, 예측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생산 공정 관리입니다. 생산 오더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생산 공정을 시작합니다. 6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마지막 부분에는 생산 검수 버튼을 클릭하여 재활용된 수량을 입력합니다. 재활용 가능 수량과 불가능 수량을 입력을 하고 이 데이터들은 불량품 재활용 처리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네모박스에 보시면은 폐기 비용과 그리고 원자재 비율이 계산이 되고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전표를 생성시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판매 오더입니다. 고객사를 선택하고 해당 판매 오더의 원을 선택합니다. 재고 가용량의 기준에 따라 주문 수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 에러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생성 버튼을 눌러 판매 오더를 생성합니다. 판매 오더 생성은 출하 문서 생성 데이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출하 문서 생성을 입력합니다. 누릅니다. 출고 요청일과 그리고 도착 예정일을 입력을 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출하 문서 관련 전표가 입력됩니다. 그 다음은 대금 청구입니다. 생성된 출하 문서 리스트를 조회하고 하스파 클릭 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지불 방법을 입력하고 대금 청구 문서를 생성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세금 계산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저희는 스마트폼을 이용하여 세금 계산서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금 청구 메일 발송입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이메일 발송을 UI5 프로그램에서 구현하였습니다. 메일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 세금 계산서를 같이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AR 반지입니다. AP 반지와 동일하게 유저의 편의성에 초점을 두었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미결 금액 그리고 환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지 버튼을 클릭하여 외환 차손익이 자동적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객 판매 내역 조회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차율과 오차 수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는 상위 판매 제품 탑3와 남은 계약금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별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상세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월별로 조회가 되고 이 월별의 데이터의 경우 저번 달까지 자동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표 생성입니다. 전표 생성에서는 전표 내용을 입력을 하고 통화키를 선택 시 증빙일 기준으로 환율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대변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표를 전개를 할 수가 없고 차대변이 일치해야지만 전표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표 역공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전표 역공개에서 스탠다드에 많이 참고하여 구현을 하였습니다. 핫스팟을 클릭하면 전표의 상세 리스트를 파악할 수 있고 역공개 버튼을 클릭하고 역공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공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역공개 전표가 생성이 되고 원전표에는 핫스팟을 클릭하면 기존에 있는 원 전표와 그리고 역공개 전표를 확인함으로써 유저 일패성을 높였습니다. 저희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입니다. ALV 트리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매출 분석 그래프입니다. 조회하고 싶은 연도를 선택을 하면 전년도 대비 매출 총액에 대한 증감액이 표시가 됩니다. 또한 국내외 매출 비율과 고객별 매출 그리고 제품별 탑3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가격 그래프입니다. 실시간 당일 환율을 확인할 수 있고 조회 기간을 입력을 하면은 해당 기간 동안의 환율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이로써 SAP 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